야. 혜진이 너 뭐해? 나 봄은 몰라. 손톱 쏘지? 그래. 아니 학교 와서는 공부를 해야지 얘가. 혜진아, 손톱 예쁜 정리를 하고 손대 있어. 하는 거니? 맞아, 저거 보라고 저거. 앞에서 저거 좀 안 보이냐, 저게 뭐야? 니? 손이 예쁜 학생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세요. 단체를 한번 봐봐. 손 한번 봐보라고. 한번 내밀어 봐봐. 자, 내밀어봐. 다 같이 내밀어봐. 일단 지선이 이쁘고 나 이쁘고. 양심껏 해줘. 양심껏. 우리끼리 그치? 얘기지만. 그래. 나도 내가 난 이쁜 것 양심껏 같아. 솔직하게 얘기했어. 산전수전 여동생 예쁜 손 선발대회 영예 우승자는 우승자는 김지선.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쁜 손을 더 고이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우승자 그늘 아래 가려진 영표의 주인공은 선우 육녀. 왜요? 왜? 왜 그렇게 됐어? 이뻐서? 내가 어찌 저렇게 됐대 그래야? 지금 당장 당신의 두 손을 펼쳐 모양을 확인하세요. 어떤가요? 혹시 굵고 휘고 못생겨서 속상하신가요? 아니면 가늘고 길지 못해서 서러운가요? 그러나 당신이 집중해야 하는 건 모양보다 손에 나타난 건강 위험 신호. 예전과 다르게 퉁퉁 붓고 뻣뻣해지고 손가락 마디까지 굵어졌다면 당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끌시끌하던데요. 또. 네, 저희 예쁜 손 선발 대회 했어요. 미스 코리아 손 제가 했어요. 1등 했습니다. 지선 학생이 1등 했어. 제가 꼴등했습니다. 이게 그냥 예뻐서 좋은 게 아니라 좀 걱정을 하셔야 될 텐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요, 뭐 휘거나, 뭐 뻣뻣하거나, 아니면 마디가 굵어지는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용녀 학생은 어때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다행히 뻣뻣하거나 난 불편한 건 뻣뻣하거나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모양도 제가 주름은 좋네요. 많지만 그런 거. 성격이 좀 뻣뻣해요. 애교가 없어. 맞아요. 성격은 좀 애교가 뻣뻣해요. 없어가지고. 직구야 직구. 네, 성격이 뻣뻣해요, 좀. 다행히 용녀 학생은 손가락에 변형이 없어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손가락 자체가 그냥 뭐 주름이 많아서 못생긴 게 아니라 두께가 좀 바뀌었다거나 얘기한 것처럼 좀 뻣뻣하거나 붓는다거나 이런 이상이 있을 때는 꽤나 심각하게 이 질환이 진행했다고 볼 수 진짜? 있거든요. 질환? 이 질환이에요. 그게. 이 질환이 뭐야? 이게 질환이래잖아. 질환? 이 질환. 무슨 질환? 우리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고 자가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방치했다가는 사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손에 힘이 없어 옷을 개는 게 힘들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뻣뻣해서 괴롭다. 이 상황에 공감한다면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 물건을 드는 것도 걷는 것도 불가능. 평범했던 당신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시리고 추운 겨울철 심해지는 통증으로 더욱 괴로워지는 이 질환은 한국인의 만성질환, 바로 관절염. 흔한 질병으로 여겨 방치할 경우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큰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뇨,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 위험에 이르게 만드는 관절염. 일상을 망가뜨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연골 건강을 사수하라. 야, 연골 건강도 어머, 선생님.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오다가 결국은 사망까지도 이른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네요. 관절염이 좀
통증이 많이 동반된다라는 것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아프다,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라고는 하는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 엄마가 생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래 삭신이 뼈 마디마디 아프다고 그랬어요. 바늘로 무릎이나 이게 손가락 끝에 맞아. 찌르는 듯한 그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통증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통증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통증 지표예요.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 그리고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라고 했을 때 네. 지금 느끼는 통증이 몇 점인가요? 보통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통증 지수로는 우리 이제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산통, 아기 낳을 때 통증. 그게 한 8.7 정도 돼요. 상당히 아픈 편이죠. 10점 만점에 8.7이니까.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의 통증이 8.3 정도예요. 8.3 정도예요.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산통은 사실 일시적으로 앓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절염 환자들은 특히 말기는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아파요. 있어도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런 가만히 경우가 있어도 아파. 말기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아파요. 그 긴 시간 계속 산통에 준하는 통증을 느낀다는 거니까 대박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관절염 환자들은 워낙에 통증이 극심하고 관절 자체도 뻣뻣하고 둔화되니까 움직임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면 아프니까 활동이 제한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운동량 뭐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비만 되면은 관절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1.4배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안 움직여도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관절 자체가 왜 관절염으로 가냐면 네. 이게 제일 큰 이유는 많이 사용해서예요. 많이 사용해서예요. 그러니까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있겠지만 가장 대다수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닳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요? 안 쓸 수는 없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전보다 관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더 오래 쓰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관절염 환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국내는 거의 400만 명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 무릎 관절 상태는 어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우리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내 무릎 관절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그냥 똑바로 딱 쓰는 거예요. 네. 똑바로 이렇게 쓴 상태에서 내 허벅지뼈랑 종아리뼈의 각도를 재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 뼈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제 허벅지뼈 같은 경우는 골반 옆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부터 무릎까지 튀어나온 부분을 이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 하고 또 그 그쵸? 각도. 무릎부터 발목 중간까지의 각도를 딱 재게 되면 네.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170에서 180도 정도가 나와요. 거의 일직선으로 나와야 일직선으로. 되죠. 네네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한 165도보다 더 가깝게 돼 있으면 X자 다리겠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X자 다리 반대로 180도보다 더 벌어져요. 그러면 O자 다리겠죠. 옷자다리죠. 네. 정확하게 각도기를 재지 않아도 보통 이렇게 딱 라인을 그렸을 때 너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너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면 내 무릎이 약간의 변형이 있구나. 무릎 관절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연골이 균질하게 영향을 받아야지 얘네들이 그나마 충격 완화를 덜 하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만 많이 쓰겠죠. 그리고 그러네요. 거기가 빨리 닳게 되니까 관절염이 오게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관절염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휴학생이 있어서 힘들겠다. 휴학생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저 멀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여성. 아, 약간 안짱다리로 걷는다.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신가 보다. 무릎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급기야 주저앉고 마는데요. 아휴.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는 현재 65세이고요. 관절염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김규혜라고 합니다. 처음에 증상을 느낀 거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55세 때부터. 네.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날 때 아구구구구 소리가 막 날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진단명은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쪽에 무릎에 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네요. 와, 그러셨구나. 계단을 오르내린 거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때는 그냥 무심코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한 3시간 정도도 걷고 그러면서 올 2월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걷는 게 무릎에 아주 안 좋다. 선생님이 또 그러셨어요.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이 됐다. 이 얘기로 선생님이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아니, 건강을 위해서 걸었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살을 빼라. 그래야 무릎에 좀 영향을 덜 준다. 한 70kg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과체중이었죠. 아하. 58kg 70kg 많이 나가네. 그럼 많이 나가는 거지. 불어난 체중을 빼기 위해 과도하게 운동을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던 걸까요? 내딛는 발걸음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뿐만 아니라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이네. 바깥으로 그렇죠? 많이 벌어져 있고 허리도 구부정하시죠? 관절염 통증을 느끼고 나서 이게 약간 벌려서 걸으면 좀 발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증이 좀 덜해요. 그래서 팔자로 걸으니까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걷게 됐어요. 지금은 팔자로 걷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걸으시지만 이러면 양쪽에 있는 연골이 다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무릎에서도 이제 외측과 내측이 있잖아요. 근데 외측, 내측이 모두 다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게 편하다고 이런 잘못된 걸음걸이를 유지하시면 관절 건강에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운동화 대신 낮은 굽의 신발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플랫슈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90% 이상이 플랫슈즈예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단화 플랫슈즈를 신다 보니까 이 신발이 제일 편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신발은 신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플랫슈즈, 관절 건강에 괜찮은 걸까요? 원래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힐 같은 게 관절에 안 좋고 무게 중심도 잘 안 잡힌다고 저렇게 관절에 무리 안 주는 플랫슈즈 많이 신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신발, 이렇게 발 건강에 무리를 주는 신발은 지선 학생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이힐이다라고 생각해서 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플랫슈즈를 많이 여성분들이 네. 찾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플랫슈즈는 관절, 특히 연골 건강에는 굉장히 나쁜 신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걸을 때 내 체중보다 3배 정도의 체중이 부하가 되고요. 무게가 부하가 되고 세다. 뛸 때는 체중의 10배 정도 이 무게 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슈즈로 전혀 이런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는 깔창이 없는 얇은 플랫슈즈를 계속 신고 걷게 되면 당연히 뭐 연골은 물론이고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모든 관절에 악영향을 주겠죠. 관절염을 앓고 있는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평소 집안에서의 습관을 관찰해봤습니다. 저렇게 꼬부리고 또 해. 저것도 안 좋아요. 아유, 저것도 안 좋아요. 통증이 찾아와도 미룰 수 없는 집안일. 계속 해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관절통. 연신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 무릎 관절에 이어 손가락마저 관절통이 찾아온 상태. 결국 끝내지 못한 청소.
서둘러 걸레를 빠는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 손목이 계속 꺾이죠. 그러니까 이게 걸레 짜면서 저기 손목이 아프죠, 손가락도 아프죠, 시리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어 걸레를 짜는 그녀. 걸레 짜는 게 손목에 가장 힘든 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통증이 안 가도록 이렇게 애를 쓰면서 짜는데 손목이 시큰시큰하고요. 어떤 때는 그 무릎처럼 이렇게 콕콕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걸레 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설거지 하실 때도 손목 안 움직이면서 할 수는 없고요. 특히 그리고 요리하실 때. 설거지도 이렇게 닦잖아요. 그럼요. 칼질 하실 때도 보면 손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관절이 손목 관절이고 손저림으로 이 증상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살림을 그러니까 안 할 수는 느껴봤어, 없잖아요. 느껴봤어.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럼.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많이 썼어요. 요리하면서 손목이 시큰시큰해요. 이럴 때 좀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아 스트레칭이요? 어떻게 해요? 되게 간단해요. 주먹만 쥘 줄 알면 돼요. 주먹이요? 자, 손가락을 쫙 펴서 힘을 딱 준 상태로 5초. 그 다음에 다시 주먹을 딱 쥐면서 5초. 힘을 줘요? 네. 힘을 주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도 이렇게 손끝까지 힘을 줄 일이 잘 없거든요. 관절의 운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버텨주는 근육에 힘도 좀 기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운동들을 반복해서 하시면 관절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 근육도 좀 단련이 돼요. 그날 오후 잠깐의 외출과 집안일로 몰려온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잠시 쉬고 있는 그녀. 그런데 무릎을 완전히 덮어버린 여러 장의 파스. 아유 무릎에. 관절 통증으로 힘겨웠을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 갑자기 꺼내든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텀블러. 텀블러로 무릎을 문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좋은 거야? 아니야,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안 좋을 것 같아. 급기야 텀블러로 무릎을 두드리기까지. 이 통증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파스는 거의 1년 내내 붙이고 있는 편이고요. 텀블러도 또 가지고 굴려도 보고 좀 쿡쿡쿡 쑤셔도 보고. 이렇게 특히나 통증이 심해서 기구 같은 걸 이용해서 무리해서 이 자극을 주게 되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해당 부위의 염증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거나 심해질 수도 있겠죠. 온열감을 주면서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살살살살 근육을 풀어줘야지 너무 강한 자극을 주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식습관은 괜찮을까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 평소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 자신 있게 꺼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절 건강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식단은 도가니였군요. 네, 제가 관절염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도가니탕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끓여 먹고 있어요. 난 사실 저건 되게 좋아해, 내가. 나도 좋아해. 맛있네. 도가니 드시고 도움이 된 것 같으세요? 글쎄요, 연골 비슷하게 생긴 게 들어가서 그런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게 관절에 좋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저 도가니탕이라는 게 결국은 연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겠네요. 하지만 얘만큼. 그렇죠. 도가니탕만으로 관절 건강을 챙기는 건 조금 무리인 게요. 하루에 도움이 될 만큼의 적정량을 도가니탕으로 섭취를 하시려면 매일 한 1리터 정도씩은 드셔줘야 돼요. 도가니를 1리터를요?
야, 도가니 1리터를 어떻게 먹니? 물려서 그거. 물리는 것도 물리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골이나 도가니탕이 고칼로리거든요. 지방 함량도 높고. 그래서 무릎 건강 지키려다가 오히려 비만 와서 더 무릎이 나빠질 수도 있죠. 나트륨 섭취량도 많아질 거고. 제 꿈은 70 되기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를 걷는 거였었어요. 굉장히 긴 행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 꿈은.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성격이고 그런 성향인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녀는 관절염에서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타산지석이라고 저분이 지금 아프신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이 관절 건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지 않으면 나도 저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관절, 특히 무릎 관절을 지키려면 3mm를 지켜주셔야 돼요. 3mm를 지켜주셔야 돼요. 관절염이라는 게 연골이 마모되면서 관절강 안에 염증이 차오르게 되는 질병인데 우리 몸 속에서 굉장히 체중을 많이 받고 비교적 큰 관절이 무릎 관절이거든요. 근데 이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의 두께가 평균 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얇다. 굉장히 얇죠. 3mm면 저거야. 요 정도의 연골이 진짜 얇다. 내 전체 체중을 다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요 작은 연골 하나로. 아니, 그러니까는 저거 정말 좀 체인지하면 되잖아. 네가 수고가 많다 이거네. 아니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 연골의 손상 정도와 관절강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관절염도 1기부터 4기까지 그 기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기수가 있구나. 자, 이제 시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관절 상태를 조금 빗대어 보여드리려고 두부를 준비를 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확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뭐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고 일어날 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걸 때 무릎이 시큰하신 분 있으세요? 그래요. 라니 학생? 나 그래요. 이런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1기이실 수도 있거든요. 일기 퇴행성 관절염이래. 사실 1기는 이 연골 중에서 한 10% 정도? 요 정도가 이렇게 갉아먹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은 조금 세이브가 되니까 평소에는 크게 안 불편하다가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관절을 많이 쓸 때. 자동으로 아이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아까 휴 학생 같은 경우는 1기가 아니고 2기였어요. 2기. 2기는 당연히 여기보다 좀 더 상해있겠죠. 그럼 몇 %예요? 한 15% 이상. 15%.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얇아지지 않아요. 보통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걸음걸이를 했으니까 한쪽이 계속 이렇게 갉아먹어요. 한쪽이 계속 마모되는 거네. 보통은 그렇게 되죠. 고만한 게 쿠션 역할을 했었는데 그쵸. 그게 없어지는구나. 근데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지금 보면 1기보다 당연히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겠죠. 3기는 그럼 또 얼마나? 3기는 얼마나 아파요? 3기는 여기서 조금 더 문질러야 돼요. 얼마나? 몇 으스러져서 퍼센트를 없는 가져가시는 거지. 거예요? 연골이 닳아서 거의 없는 거지. 반 정도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50%? 50% 정도가 돼서 원래는 이렇게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예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관절이 닿는 거야. 연골 없이. 이 정도가 되면 단순 뻣뻣함이 아니고요. 본격적인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늘로 콕콕콕콕 쑤시는 것 같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최종 단계가 아니잖아요. 또 아, 이게 3기죠? 네. 50%가 3기. 그럼 4기면? 4기가 되면 더 무너져서 마모가 되는 60% 이상이 사라지는 상태예요. 60% 이상. 네. 근데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연골이 조금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외관까지도 달라지게 돼요. 외관까지도 달라지게 돼요. 손가락 봐봐. 어머. 완전히 각도도 어긋나 있고 지금 보면 관절이 다 붓고 변형이 됐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변화가 왔지. 그래서 무릎으로 이 정도가 오면 당연히 계단이 아니고 평지를 걷는 것만 해도 너무 아프실 거고 힘들죠. 잘 때도 통증을 느껴서 잠을 깊게 못 주무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연골이라는 게 안쪽으로 막 혈액이나 신경 같은 것들이 막 많이 발달해 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네. 손상이 갔을 때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관절염도 치료를 받을 때 완치가 목적이 아니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되거든요. 특히나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콘드로이친을 지키셔야 돼요. 콘드로이친을 지키셔야 돼요.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이 뭐예요? 연골을 구성하는 주 성분인데요.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사실은 수분이 제일 많아요. 수분 이외에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콘드로이친이나 콜라겐, 히알루로산 같은 물질들인데 콘드로이친이 최대는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남은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콘드로이친이 문제가 뭐냐면 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그거 자꾸 나이 들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20대 유효 그냥 수직 지안에 40대가 되면 40대까지. 절반. 70대가 되면 거의 남지가 우리는 않죠. 차 거의 없네. 우리 거의 없네. 바닥이야 바닥.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관절염. 통증과 함께 외형 변형은 물론 우울감, 무력감, 소외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국내 관절염 환자 수 약 400만 명. 관절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연골 건강을 사수하라. 관절 건강의 핵심. 내 몸속 3mm의 연골을 지켜라. 점점 줄어드는 연골의 수명을 늘리려면 이곳을 공략해야 한다. 내 몸의 에어백, 연골 건강을 지키는 비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녹화하시네. 누구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교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수업을 맡게 된 물리치료사 문교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연골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휴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와, 이 연골이 아프면 뭐 아무것도 못 자,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연골이 왜 또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연골이요? 아니 관절과 관절 사이를 그렇죠. 이게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오, 너무 정확하게 없으면 알고 계시네요. 연골을 다 달아본 남자하고 내가 친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골을 지킬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이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슬와근을 공략해야 됩니다. 슬와근이요? 네, 그게 뭐야? 슬와근요? 이게 슬와근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오금근이라고 합니다. 오금. 여기. 오금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무릎 관절 뒤쪽에 보면은 무릎 관절 외측에서부터 내측으로 이렇게 안쪽 아래로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그 근육을 바로 슬와근이라고 하는데 그 무릎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 근육이 굳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관절의 압력을 높이면서 연골의 압박력을 막 증가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이 또 생기고 그로 인한 통증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슬와근을 어떻게 훈련을 하지? 네. 이 뒤쪽에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슬와근을 단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가르쳐 네. 주세요. 한 분이 엎드려줘야 돼요. 내가 엎드릴까요? 아, 네네네네. 오케이, 들어옵니다. 좋아요. 자, 그 상태로 제가 혹시 바지 살짝 걷어도 될까요? 걷으세요, 맘대로. 네. 이거 다 걷을 순 없잖아요. 안 올라가네요. 네. 안 올라가네요. 네.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하세요. 자, 오금지에 손을 딱 올려보세요. 오금지에 손을 올려보면은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부터 해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슬와근이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근육을 바깥쪽부터 천천히 먼저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바깥쪽부터. 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부위를 누르는 게 아니고 요 끝 부위, 요 안쪽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줘요. 꾹 눌러줘야 돼요? 눌러야 아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쑥 네. 들어가서 꾹. 우리 용녀 친구 어때? 시원해. 요걸 하게 되면 우리가 슬와근이 평소에 앉아 있거나 네. 오랫동안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면은 얘가 딱딱하게 굳거든요. 저 굳었죠 지금. 네, 굳으면서 네. 이 무릎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요. 이 압박력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연골이 닳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운동은 또 없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 스락은 손상을 막는 네. 다리 교정 운동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벌려주고 오케이. 이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줘요. 이 다리 사이에 무릎 위쪽에 페트병을 꽉 조여줍니다. 자, 조여주신 상태에서 이 고관절, 무릎, 이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 라인에 오도록 조절 딱 해주세요. 손으로 의자 아래를 잡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서 끌어올리면 돼요. 다리만 올리는 거죠? 그렇죠, 다리만. 이게 어깨 쭉. 이거 그대로 있고. 그렇죠. 자, 들어 올릴 때 숨을 후, 내릴 때 들이마시고 후, 후, 후. 와, 지금 허벅지 바깥쪽에 힘가지, 안쪽에 힘가지, 거기다가 허리 꼿꼿하지. 허리 꼿꼿하지. 배에 힘 들어가지. 배에도 힘가지.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자, 이 운동은 이 약해진 이제 스라근으로 인해서 틀어진 무릎과 또 휘어진 다리를 좀 잡을 수 있는데요. 이 스라근이 약해지면은 다리에 변형이 올 수 있어요. 네. 어떤 변형이냐면 오다리 변형이 올 수 오다리? 있어요. 네. 이 운동이 그 오다리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오다리 변형을 좀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면은 네. 이 스라근이 다시 재활성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이 무릎 관절 주변 또 보호해주는 이 허벅지 내전근, 네.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복근, 이 괄약근까지 모두 강화해서 무릎 관절을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좋다. 진짜 좋다. 야, 운동했더니 출출하지 않니? 출출해. 자, 아무래도 근육을 움직이니까 좀 출출하시죠? 네네. 네, 이번에 소개할 연골 건강법은 바로 음식입니다. 뭐예요? 네, 이 안에 연골 건강에 좋은 음식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 것 같나요? 도가니. 아니, 아까 도가니 아니라 그랬잖아. 도가니 아니라 그랬잖아. 도가니가 아니면 호랑이 뼈. 뼈요? 연골이 건강하려면은 네. 연골을 받치고 있는 이 뼈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네. 네. 칼슘 그래- 제제? 칼슘? 비슷해요. 머리치. 다시마? 이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 부족에 좀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해바라기 씨? 무말랭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음식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짠, 짠,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네. 네. 아, 진짜? 말린 표고버섯은 관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와 또 스락은 단련을 위한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연골 건강은 물론 신체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업 내용을 또 잘 기억을 해서 네. 우리 몸의 완충제인 연골 건강을 제대로 잘 지켰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 와, 야, 이게 발레를 해. 많은데. 발레. 우아한 동작을 펼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우등생.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60세 주부 유승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관절염 진단은요, 제가 3년 전에 너무 무릎이 쑤시고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심하게 또 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휴학생이랑 아까 똑같아. 휴학생이랑 똑같네. 바쁜 일상 탓에 미처 돌보지 못했던 건강.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럴 때 정말 앞이 캄캄했죠. 한번 나빠진 연골은 손상된 건 복원이 안 된다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내가 벌써 이렇게 돼갖고 되겠나? 이러다가 내가 영 걷지도 못하는 건 아닐까? 너무 실망감이 컸고 너무 놀랐어요. 두렵지. 그렇게 시작된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일상까지 위협했다는데요. 퇴행성이라는 거는 낫는 건 아니래잖아요. 근데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니까 생각해보면 오래 서 있었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계단을 하루에 몇 번씩 4층, 5층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갔죠. 일단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었고요. 바닥에 앉으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일어날 때도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아프고.
제일 불편한 게 계단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마다 너무 이게 온 몸이 다 실리니까 막 너무 아프고 쑤시고 무릎이 또 부어요. 물이 찬 거 모양. 어떡해. 계단이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 무섭다 그러더라고 관절염 환자들이. 보통 낮에는 잘 모르다가 밤에 잘 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밤이 되면 자다가 바늘을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고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거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파요. 잠 못 자요. 너무 아파서. 진짜 무서워.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우울한 사람이 아닌데 이 몸이 아프니까 따라서 막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에 조금씩 무너져 가던 그녀.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에 내가 지면 안 되겠다. 내가 얘를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지. 이겨야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기 시작한 우등생. 지금 현재 상태는요. 매우 양호한 것 같아요. 똑같대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관절염 극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우, 다행이다. 유지가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와. 잘하고 계신 거죠. 비법 알아봐야죠. 관절염을 극복한 우등생의 비법. 운동인 걸까요? 사진 찍어? 네. 그런데 웬 삼각대를 꺼내 휴대폰을 설치하는데요. 그러더니 멀리서부터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등생의 직업이 모델인 걸까요? 조금 걷는가 싶더니만 다시 삼각대 앞으로 향하는데요. 좀 더 똑바로 꼿꼿하게 펴고 제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 이게 다 무슨 얘기죠? 제가 걷는 모습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 촬영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바르지 못한 자세가 오히려 관절을 망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걷나. 우리 셀프 카메라 찍듯이. 예전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서요. 막 터벅터벅 걷고 그랬거든요. 혹시 예전 습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보면서 관찰해보고 고치려고요. 다르게 걷고 싶어서. 대단하다. 저거 모니터 하네. 야. 바르게 걷는 방법은 일단 다리가 11자로 돼야 돼요. 걸을 때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무릎을 쫙 펴고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가슴을 펴고 허리를 똑바로 세운 다음에 턱은 약간 당기고 시선은 앞을 보면서 걸어야 돼요.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겠다, 그지?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좀 교정을 하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1자로. 뒤꿈치부터. 내가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허리가 좀 뻐근하다. 내지는 다리가 좀 저릿저릿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걸음걸이가 잘못됐을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지. 뭔가 잘못됐으니까 어딘가가 아픈 거 아니겠어? 그런 분들은 꼭 본인 걸음걸이 한 번쯤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리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이번엔 스트레칭을 하려나 본데요. 그런데 동작이 조금 수상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칭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발레 동작을 응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스쿼트 동작은 허벅다리 근육 강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때 제가 발뒤꿈치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거는 또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면 심장도 든든해진대요. 자세가 좋아지잖아 또. 취미 발레 같은 경우는 관절염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걸을 때 무릎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다고 했어요. 이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허벅지 근육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무릎 뼈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좀 튼튼해야지 무릎에, 특히나 무릎 가운데에 있는 그 연골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하체 근력 운동이 허벅지 쪽이나 엉덩이 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무릎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네.
네. 오. 운동을 끝낸 뒤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건 뭘까요? 뭐지 저게? 보자기 안에 들은 게 대체 뭔가요? 이거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온찜질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금 온열 찜질. 소금 주머니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무릎에 올려놓으면요. 밖에서 많이 걷고 왔을 때 다리가 뻐근하고 하는 기운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많이 걷고 온 날은 제가 꼭 이렇게 소금 찜질을 하고 있어요. 온찜질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 관절 주변으로 이렇게 따뜻한 기를 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증가를 하겠죠. 관절에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혈류량이 증가해서 이런 노폐물이나 염증을 빨리빨리 내보내주는 게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뻣뻣해진 관절 주변으로 아까 근육도 많이 경직돼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먹는 거 궁금하다. 관절염 진단 이후 그녀의 식단도 바뀌었다는데요. 이 재료들로 어떤 요리를 하려는 걸까요? 자몽구이하고요. 당근 볶음 할 거예요. 자몽구이? 자몽을 구워? 자몽을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앞뒤로 골고루 구워주면 관절 튼튼 자몽구이 완성입니다. 어우, 맛있겠다. 간단하지만 영양은 가득하다는 우등생표 건강식단. 그 맛은 어떨까요? 자몽이 원래 비타민이 풍부해가지고 관절염 예방에 참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몽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약간 쌉싸름한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 쌉싸름한 기운은 좀 사라지고 단맛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좀 자주 먹는 편이고요. 맛있어. 자몽은 관절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몽은 수분감도 풍부하고요. 네. 또 항산화 성분이 워낙 뛰어나요. 근데 자몽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건 내 몸에 들어오면 항염의 기능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자몽은 일부 약들이랑 상호작용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 중에서 몇 가지 약들, 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뭐 항생제 일부 같은 약들을 드실 때는 자몽이랑 너무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면 원래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약물의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효과가 없다든지 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충분히 두고 드셔야 돼요. 뭘 또 드신다. 지금 뭐 먹어? 관절염을 극복한 우등생의 마지막 비법은 이거 콘드로이친이라는 건데요. 콘드라친. 제가 관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고요. 이 콘드로이친 성분이 연골에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 아침, 점심, 저녁 챙겨서 먹거든요. 또 신기하게 무릎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덜 나고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효과를 보니까 또 가족 친지들한테도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먹고 있죠.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아프다고 좌절하지 말고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 건강 극복하고 파이팅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건강하세요. 아니, 우리가 아까 휘학생도 관절염 2기였고 지금 우등생인 그치, 이분도 똑같이 관절염이 이긴데. 똑같은데 너무 이 편차가 심하네요. 그죠. 네. 딱 봐도 사실은 굉장히 칭찬해드릴 부분이 많았잖아요. 네, 네.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을까요? 아까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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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무래도 먹는 거. 사실 보면 이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성분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의약품이었어요. 아, 그래요? 일반 의약품에 분류가 돼 있어서 거의 40년 동안 관절 통증이나 내지는 뭐 관절 건강 소재로 사용이 되어왔던 소재이긴 하죠.
원래 치료제로 사용이 치료제를 됐던 했군요. 그렇죠. 그러다 2020년부터 식약처 인증을 받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40년 전부터 이 관절 연골의 건강 원료로 각광을 받아온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는 관절 건강 소재로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을 해왔고 또 국제골관절염 협회에서도 섭취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콘드로이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은 어류인 상어나 아니면 포유류인 소의 연골에서 추출을 하게 되거든요. 소의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상어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보다 4배나 빠르게 흡수된다고 해요. 4배나요? 아무래도 소 연골이 사람의 연골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체내 흡수도 더 빠른 것 같아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을 때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섭취한 그룹이 연골 손실률이 더 낮았다고 해요. 더 생기지는 않지만 유지. 그렇죠. 손실이 안 되고 통증 완화도 된다는 거죠. 그쵸. 도움이 된다고 해요. 관절염 환자에게 3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관절 통증이 최대 45%까지 줄어들었다고 많이 하니까 줄었네요. 예. 어마어마하네. 무릎을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관절을 쓰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앞바다리 뭐 양반다리 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에 염증이 이렇게 생기겠죠? 아플 거 아니에요. 통증이 생기겠죠. 하고 사글사글하고 콕콕 쑤시는 것 같고 난리 날 찌르는 거 맞아요.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통증도 유발이 될 거고 일상생활하기도 힘들 거예요. 자, 이때 콘드로이친을 좀 섭취를 해볼게요. 어머, 저 하얘져. 연해지네. 점점 염증이 줄어들죠.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오. 저기 염증이 없어지면 통증도 안 하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만났던 휴학생 다들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래. 우리 휴학생이 산티아고를 걷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길을 직접 걷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자, 휴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무릎에 통증을 느꼈던 휴학생. 그랬던 그녀가 산티아고 순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고관절 근력 운동은 물론 네, 그래서 운동이 무조건 기본이야. 아니 기본. 잘하고 계셔. 아주 저거를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래. 꾸준한 콘드로이친 섭취까지. 2주간의 안녕하세요. 특별 관리를 마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과연 그녀의 관절 건강엔 변화가 있을까요? 진료를 앞두고 조금은 긴장한 듯한 그녀. 네, 생각보다 좀 떨리네요. 긴장돼요. 노력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 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관절 통증 정도와 워맥 지수, 보행 속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어머니 2주 전에 저희들이 이제 워맥 그 지수라고 해서 네. 관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점수 매기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하셨는데 2주 전에는 이제 74점 정도가 나왔고 워맥 지수 점수가 낮을수록 좋다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하신 거는 보면 네. 점수가 과연 관절 건강에 변화가 있을까요? 56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와! 노력한 성과가 있었네. 어머! 대박. 축하. 2주 전에 비해 관절 건강 지수는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검사도 하고 점수도 보고 어머니 걷는 것도 좀 보니까 2주간 짧은 기간이지만 전보다는 조금 이제 호전이 되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통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관절염은 우리가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처럼 관리만 잘 하시면 통증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 어느 정도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처럼만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뭐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기분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제 꿈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그렇죠. 그럼. 화이팅! 파이팅. 근데 선생님, 응. 이게 휴학생이 저렇게 이제 먹고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잖아요. 저렇게 노력을 하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걷는 거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하시면 보행 속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대박.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에 2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한 거예요.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았던 대조군은 보행 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겠죠. 그런데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보행 시간이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또 먹었다가 안 먹으면은 근데 그게 유지가 돼요?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는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3개월은 섭취하고 3개월은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12개월 후에 이제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3개월 섭취를 하고 3개월 중단을 했을 때에도 이 통증 개선 효과가 유지가 됐다라고 해요. 괜찮네. 근데 꾸준히 얼만큼 먹어야 되지? 식약처에서 콘드로이친의 하루 권장량을 1200mg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콘드로이친의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뼈와 연골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함께 보충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비타민 D 아까 우리가 그 특별 수업 시간에 그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에 많다 그랬어요. 그럼 표고버섯을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먹으면 돼요? 한 줌이 한 15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요게 하루 권장 섭취량의 한 10%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줌. 표고버섯 150g 정도를 이제 드시는 게 하루 권장량이기는 하죠. 그러면 그거를 매일 30개 먹어야 돼요. 비타민 D랑 콘드로이친이 함께 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연골 건강을 지킬 수 있으시겠죠. 함께 먹어야 되겠네. 함께 있는 거. 관절염이 이렇게 무서웠는데 이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맞아. 수업이 참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아침에 지각할까봐 아침밥도 못 먹고. 아, 진짜 지금 배고파 죽겠네. 아침 식사를 안 한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생각을 많이 하거나 욱하는 순간이 많다. 영유도 해당하는 생각 많이 하고. 저 흘러내린 배봐. 당뇨가 복부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뇨는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거야. 당뇨 망막병증. 혈관성 치매는 어떡하고. 아우 진짜 어떡해. 무릎 관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르게 걷는 게 중요하다. 한번 걸어볼까요? 이러면 O자 다리가 되겠죠. 안으로. 안짱다리 이렇게. 이러면 X자가 되겠죠. 바르게 걷는 게 어떤 걸까요? 5도에서 10도 정도 살짝 바깥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11자로 걷는 거예요. 다만 뒤꿈치가 먼저 닿게.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